쇼펜하우어의 건강론. 건강을 잃으면 지혜도 그림자일 뿐이다. 당신의 성공은 과연 진짜입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지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 자유정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며 제가 느낀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쫓는 그 어떤 가치도 나 자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나를 지탱하는 엔진인 몸의 비명소리를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저는 최근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성공의 정점에서 건강 문제로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왜 진작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라고요. 19세기의 가장 비관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이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뼈아픈 충고를 던집니다. 건강한 거지는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 위해 건강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빌려 우리 삶의 진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여록과 보유에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조건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인격, 건강, 기질, 도덕적 성품, 지성과 교양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입니다. 재산, 소유물, 물질적 부를 말하죠. 셋째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가입니다. 명예, 지위, 명성을 뜻합니다. 사람, 돈, 명성, 배경화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순서로 이것들을 추구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위해 첫 번째를 희생하곤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퇴근 시간도 없이 일하며 주말에도 자기계발서를 읽고 인맥을 쌓기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임에 나갑니다. 왜일까요? 더 많이 가지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즉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건강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간이라고 강조합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실존적 진리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열심히 산다는 말은 종종 나를 학대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나를 착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화려한 지식과 지혜를 가졌어도 몸이 아프면 그 지혜는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지혜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정작 그 노력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이러니 말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그 어떤 외적인 선도 즐길 수 없으며 심지어 주관적인 자질인 정신, 마음, 기질조차 건강이 감소에 따라 현저하게 위축되고 타락한다. 이 문장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돈을 벌고 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에 근간은 맑은 정신인데 그 정신을 담는 그릇인 육체가 깨지면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흐릿해진다는 뜻이지요. 시청자 여러분의 지혜가 빛을 발하려면 먼저 그 빛을 담을 그릇을 보살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건강을 담보로 불행을 사는가?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건강을 나중에 챙길 것으로 미루게 되었을까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더 많이 일해라. 더 빨리 성공해라. 뒤처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목소리에 순응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SNS를 켜면 성공한 사람들의 화려한 삶이 보입니다. 해외여행, 명품, 멋진 차, 고급 레스토랑.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며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해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을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의 소유물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건강을 희생하여 부, 승진, 학문, 명성을 얻는 일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건강과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팔아 얻은 모든 것은 결국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 다시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 몸을 혹사하여 돈을 벌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돈을 병원비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년 전 저는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완전히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매일 야근하고 많은 업무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이 있었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질 거야.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지도 몰라. 그래서 건강검진 날짜를 계속 미뤘고 두통이 와도 진통제로 버텼으며 소화불량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몸에서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나? 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고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제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50대에 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요. 그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들어가고 있는 커리어가 그 모든 것이 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의 말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건강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그 이후로 저는 제 삶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산책, 규칙적인 수면, 일주일에 3번의 운동. 처음에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지만 몇 달이 지나자 오히려 제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건강한 몸에서 맑은 정신이 나오고 맑은 정신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쇼펜하우어가 왜 그토록 건강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혜가 그림자가 되는 순간의 허무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단계에 따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명예와 인정을 갈구합니다. 중년에는 재산과 안정을 추구하죠.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모두가 한결같이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명예도, 재산도, 그 무엇도 즐길 수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인생의 노년에 도달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통계적 진실로까지 승화시켰습니다. 즐거움의 10분의 9는 건강에 달려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이 모든 즐거움은 여러분이 건강할 때만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두통이 심할 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음식이 맛있을까요? 소화불량이 있을 때, 세계 최고의 와인이 즐거울까요? 관절염으로 걷기 힘들 때, 그랜드 캐년의 절경이 감동적일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우리에게 온전히 다가오지 못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성공한 분들 중에서도 건강을 잃고 난 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병원비로 나가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 삶을 누릴 감각 자체를 잃어버린 게 가장 슬프다고요. 한 CEO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키우느라 20년 동안 휴가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척추 디스크 때문에 장시간 비행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한다.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운동을 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삶의 철학적인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며 밤을 지새우는 것보다 30분의 산책과 깊은 숙면이 여러분이 미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또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건강할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왜 우리 몸은 고장 나기 전까지 방치할까요? 스마트폰 배터리는 아끼면서 왜 우리 생명의 에너지는 함부로 소진할까요? 건강은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예금이 많아서 마구 인출해도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인출만 하고 입금은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잔액이 바닥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 계좌의 잔액이 바닥났을 때는 돈으로도 다시 채울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번째,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지키라고 조언했을까요? 그는 매우 실용적인 철학자였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죠.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일 같은 시간에 2시간씩 걸었다고 합니다. 그는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정신도 둔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증명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우울증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하시나요? 만약 바빠서 못한다고 답하신다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파서 누워 지낼 시간은 있지만 건강을 지킬 30분은 없단 말인가?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수면은 빌린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을 줄여서 일하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당겨 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은 수면을 사치로 여깁니다. 성공하려면 자면 안 된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듯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소,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루 7-8시간의 수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셋째, 절제된 식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과식은 건강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즐기되 배를 채우기 위해 먹지 말라고 조언했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고 피로를 카페인으로 견디며 불안을 술로 달랩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습니다. 건강한 식사는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넷째, 정신적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불안과 걱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명상과 독서, 음악 감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강한 삶은 결국 균형 잡힌 삶입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 활동과 수면의 균형, 사회생활과 고독의 균형, 성취욕과 만족의 균형. 이 균형이 깨질 때 우리의 건강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 자신을 향한 정중한 예우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쇼펜하우어의 건강론을 통해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 지혜를 누릴 나가 건강할 때만 비로소 실체가 됩니다. 아무리 큰 집을 가져도 누워서 천장만 바라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을 즐길 체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냉소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이 고통 없이 평온하게 살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건강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는 건강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웃는 사람들 배경,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 오늘부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 몸을 혹사하는 대신 나를 사랑하기 위해 몸을 돌보는 시간을 단 10분이라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보는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점심시간에 책상에서 급하게 먹는 대신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어보세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대신 오늘은 일찍 자면서 내일의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에 대한 책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유정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곧 당신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